오늘 첫 소식은 말레이시아에서 날아온 뉴스입니다. 북한판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속보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은지 기자, 방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던 여성 2명이 8개월 만에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면서요. 네,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 현장 검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8개월 뒤에 지금 이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현장 검증을 위해서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지금 일단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이게 용의자 중에 한 명인 흐엉의 모습인데요. 베트남 여성이죠. 근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 현장 맞습니까? 사건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해서 현장 검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인데 방탄복을 입고 주변에 사실 이제 경찰들의 어떤 저런 식의 경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는데 저렇게 웃음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 제대로 느끼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좀 예상치 못한 밝은 표정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옆에 이제 또 한 명의 아이샤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경호 인력도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라든지 변호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어떤 사건 현장의 현장 검증의 모습보다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뭐 그 여성 중에 한 명인 시티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송학으로부터 택시 티켓을 받고 뭐 이런 정황들이 CCTV를 통해 공개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순서대로 하나하나 장소들을 짚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모습 보면은 굉장히 삼엄한 경비 속에 두 여성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저 흐엉 같은 경우에는 웃고 있어요. 저 두 여성 북한 공작원들의 속아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기들은 사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 용의자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다 라면서 두 사람 모두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을 짓고 긴장한 기색이 없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CTV 영상들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일단은 습격을 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둘이 흩어지는 장면인데 일단은 뭐 CCTV를 보시면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자신의 옷에 안 묻히고 얼굴을 잘 안 만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손에 좀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를 자기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 북한 공작원과 미리 만나서 예행 연습을 했고 뭐 사전 모의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희생양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고 뭐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이렇게 좀 현지 분위기를 이야기해 줬는데 고영환 부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간엔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저 사건이 북한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따져야 될 텐데 지금 북한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상 두 여성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현장 검증에서 실소까지 웃음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베트남 여성은 아마 변호사가 아마 그렇게 충고를 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고 아이샤의 모습, 인도네시아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 여자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CCTV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든가 손을 옷에 안 묻히려고 그러다든가 뭔가 통증을 느끼는 듯한 표정 같은 것들도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북한인 뭐 대사관 사람들이나 경찰 정국 사람들이 거기 현지에 나타났다가 예행 연습도 하고 실제로 티켓도 전해주고 실제로 북한에 신속하게 북한 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북한이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의 꼬리 자르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장 검증 영상 보면은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복면까지 다 쓰고 그리고 시티 아이샤와 흐엉 같은 경우에는 방탄복까지 입혀가지고 저렇게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렇게 현장 검증하는 순간에 북한 암살단한테 또
암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동남아시아 요충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라집 총리라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 네. 전에 이제 총리 때도 좋았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는데 2월 13일 날 김정남이가 살해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말레이시아 사람 외교관들 평양에 있던 거 다 완전히 인질로 잡혔댔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북한이 어떤 체제라는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인지를 하니까 평양 대사관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평양 외교관이 말레이시아의 3등석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체류 비자를 주지 않으면 못 있습니다. 그렇죠. 체류 비자 주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그 엄혹한 그런 체제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흥흥한테도 그렇고 자기네도 그렇고 다 방탄복을 입었다는 거는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비행장에서 아니면 저런 공항에서도 암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지를 했으니까 저렇게 삼엄하게 그렇게 네. 경계를 한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초반에 어떤 이제 증거품 수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특히 CCTV 같은 경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말레이시아 화학무기 분석센터 소장이 법정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김정남의 양복 상의와 신발, 뭐 팔찌, 가방 이런 식의 어떤 유류품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인즉슨 북한이 뭔가 이제 관련된 공작원들도 빨리 외국으로 대피를 시켰고 그리고 증거품 같은 것도 수거를 해갖고 결국 이 여성 용의자 2명에게 다 떠넘겨서 꼬리 자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좀 치밀하느라고 했던 것이 유품이다. 네. 희생자의 유품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정남이 유품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봐서 북한이 꼬리 자르기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북한이 이전에는 그 왜 마요미 김현희 칼기 사건 때랑 그때는 대정보조사부를 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경찰총국으로 저런 임무가 넘어가면서 무모해졌다. 대담해졌다. 그렇지만 세련되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사람들 빼돌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건대는 뭐 거의 명백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실 때 과거에는 대정보국에서 이런 공작을 했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주도 면밀하게 그 지휘를 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김정남의 내연녀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 네. 북한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어떻게 포섭이 됐던지 아니면 미리 공작해서 내려보냈던지 그런 가능성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저는 2월 13일 날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에서 사망을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 네. 측근에 보이부 첩자가 있었을 가능성. 네. 그리고 둘째는 해킹돼서 이메일 이 티켓 같은 것이 해킹이 돼서 네. 동선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 김정남이 그 시간에 공항에 나타날 걸 며칠 전부터 알고 알고 있었고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킹 아니면 측근이거든요. 네. 측근이라는 데서 무슨 문제가 나는 건 서영라라고 하는 여자가 네. 실질적으로 김정남이하고 같이 도쿄에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건 기본 가지가 아니고 곁가지라고 그러는데 곁가지에는 감시가 항상 붙습니다. 네. 기본 가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나머지는 다 곁가지거든요. 아, 잘라버려야 할. 네. 여기는 항상 누군가를 붙이는데 처음에는 아마 126 연락소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서영라라는 여자가 네. 몸을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공무술로서 경호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행선을 다 보고하는 임무를 분명히 맡았을 건데 이것이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그 서영라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남의 모든 동선을 매일매일 보고를 하라.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래서 사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예행 연습을 할 정도로 김정남의 동선이 북한 보위 당국에 낱낱이 다 보고되고 있었다. 그러면 서영라라는 여자가 보위부나 어떤 대남 부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부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은 형을 죽였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은 사실 김정은한테도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랑 딸 김소리가 지금 계속 은신 중에 있고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뭐 제가 들은 취재원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이미 이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희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외교관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짐작은 합니다. 저 사람이 탈출을 했는데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지 독일에 있는지 프랑스에 있는지 그거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해외에 파견된 공작원들이나 공관원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북한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사진이 다 배포가 되는 거고요. 네. 즉시 보고할 것이라는 지령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도 북한은 계속해서 탐색을 하겠지만 어느 지역 정도에 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틀림없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을 짓고 긴장한 기색이 없는 것도 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CTV 영상들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일단은 습격을 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둘이 흩어지는 장면인데 일단은 뭐 CCTV를 보시면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자신의 옷에 안 묻히고 얼굴을 잘 안 만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손에 좀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를 자기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 북한 공작원과 미리 만나서 중에 한 명이 시티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송학으로부터 뭐 택시 티켓을 받고 뭐 이런 정황들이 CCTV를 통해 공개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순서대로 하나하나 장소들을 짚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모습 보면은 굉장히 삼엄한 경비 속에 두 여성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저 흐엉 같은 경우에는 웃고 있어요. 저 두 여성 북한 공작원들의 속아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기들은 사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 용의자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다 라면서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오늘 첫 소식은 말레이시아에서 날아온 뉴스입니다. 북한판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속보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은지 기자, 방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던 여성 2명이 8개월 만에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면서요. 네,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 현장 검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8개월 뒤에 지금 이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현장 검증을 위해서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지금 일단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이게 용의자 중에 한 명인 흐엉의 모습인데요. 베트남 여성이죠. 근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 네. 현장 맞습니까? 사건 예행 연습을 했고 뭐 사전 모의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희생양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고 뭐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이렇게 좀 현지 분위기를 이야기해 줬는데 고영환 부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간엔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저 사건이 북한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따져야 될 텐데 지금 북한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상 두 여성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현장 검증에서 실소까지 웃음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베트남 여성은 아마 변호사가 아마 그렇게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해서 현장 검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인데 방탄복을 입고 주변에 사실 이제 경찰들의 어떤 저런 식의 경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는데 저렇게 웃음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 제대로 느끼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좀 예상치 못한 밝은 표정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옆에 이제 또 한 명의 아이샤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경호 인력도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라든지 변호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어떤 사건 현장의 현장 검증의 모습보다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뭐 그 여성